네, 안녕하십니까. 명곡 차쾌술입니다. 저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이 책을 쓴 김태광 작가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앞으로 책을 쓰는 일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정보를 교류하고 또 이 책을 쓰는 일을 통해 이 일이 매우 중요함을, 그리고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부자가 되는 길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 김태광 작가의 그 특별 이 강연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인연으로 이분이 지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책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행복이란 특별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행복이란 마음 속에서 우리가 녹화해 주기를 기다리고 늘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우리는 행복에 대해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치로 인생의 그릇이 꽉 채워질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행복은 모자라고 부족할 때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 생각하거나 가진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절망하고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이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울림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어서 아마 김태광 작가는 베스트 작가의 반열에 이미 올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김태광 작가의 한 일이 앞으로 순탄하고 늘 우리 애독자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작가로서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나온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발췌해서 같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발자취라는 제목 하에서는 더 열심히 일하다 보니 그만큼 운도 더 좋아지더라. 토마스 제퍼슨의 격언과 자신이 하는 일을 재미없어 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보지 못했다. 데일 카네기. 섣불리 예상하지 말라. 특히 미래에 대해서는 케이시 스탠거 이런 거 영광의 순간을 경험하고 싶다면은 과감해져야 한다. 비록 과감한 함 때문에 실패자로 전락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평생 단 한 번도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무기력하고 어정쩡한 삶을 산 이들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다. 테오도어 루즈벨트 한 얘기와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 영국 속담.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그간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말은 바로 지금껏 항상 그렇게 해왔어라는 말이다. 그레이스 호프. 문제는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그 목적지가 어디냐는 것이다. 메이벨 뉴 캠퍼의 격언들을 여기에 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격언마다 다 의미가 상당히 있는 그런 내용이므로 한번 우리가 삶에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신념은 인간의 등대라는 제목 하에서 있는 내용 중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선박회사 사장은 자신이 해고했던 그 청년을 친구에게 추천해 주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청년은 자신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믿음과 신념을 바꾸는 사람이 아닐세. 그러니 자네가 믿고서 은행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네 하는 그런 얘기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신념이 아닐까 합니다. 신념은 자신의 목표를 끝까지 성취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말을 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 하는 제목 하에서는
스페인 대성의 프랑스 화가 피카소, 그는 그림 그리는 일에만 열정을 바쳤던 화가로 알려져 있다. 그런 열정으로 피카소는 불과 25세 때 이미 다른 화가들이 평생 동안 그리는 그림의 양을 채웠다. 피카소는 자신의 열정을 다 바쳐서 그림을 그렸고 또 그림을 그리면서 죽어간 사람이었다. 그래서 피카소는 그림만 그리고 60세에 억만장자가 되었고, 그가 잠깐 앉아서 슬쩍 대생 하나만 그려도 당장에 집 한 채 살 수 있는 값으로 팔렸다. 그는 평생을 그림만 그리다 91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침대에는 크레용이 흩어져 있었다. 최후의 침상에서 마저 크레용이 있었다는 것은 그가 그림에 얼마나 열정을 쏟았는가를 말해준다. 하고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한다면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다 하는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는 시련을 이겨낸 베토벤이라는 그 제목의 하에서는 젊은 시절 베토벤은 절망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인이 떠나버렸고 친구들과의 말다툼으로 상처받는 날이 많아졌다. 게다가 난청이라는 불청객은 훌륭한 음악가를 꿈꿔왔던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베토벤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제발 나갈 길을 보여달라고 눈물로 애원했다. 그러자 수도승은 방 안으로 들어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여기서 유리구슬 하나를 꺼내보게. 베토벤이 손을 넣자 검은색 구슬이 나왔다. 수도승은 다시 한번 구슬을 꺼내보라고 말했다. 이번엔 역시 검은색 구슬이었다. 수도승은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보게 젊은이, 이 나무 상자 안에는 1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데 그중 8개는 검은색이고 나머지 2개는 흰색이라니. 검은색 구슬은 불행과 고통을 뜻하고 흰색은 행운과 희망을 의미하지.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운명일세.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운이 좋아 빨리 흰색을 뽑음으로써 행복과 성공을 붙잡기도 하지만 자네처럼 연속해서 검은 구슬을 뽑기도 한다네. 하지만 검은 구슬을 많이 뽑을수록 흰 구슬을 뽑을 확률도 높아지는 걸세 하는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을 얻는 거죠, 베토벤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어떤 힘도 들이지 않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삶을 눈부시게 변화시켜줄 황금 같은 기회가 다가와도 눈치챌 수 없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노력하는 사람의 눈에만 보이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노력한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낱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노력할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행운이 찾아들겠지요 하는 얘기고.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김태광 작가의 과거의 인연으로 해서 한 번 더 앞으로 김태광 작가가 우리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쓴 어떤 희망을 주는 이런 책들을 앞으로 많이 좀 애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